최근에 일부 보험사가 부실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내년부터 새로운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되면 다수 보험사의 건전성이 추가로 악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지난해 7, 8월 보장성 보험 가입자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가입자의 대다수가 이 국제회계 기준의 변화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가입자의 절반 정도가 보험 가입 당시에 미래의 보험사가 파산하거나 무너질 가능성을 아예 생각해보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다수의 보험 가입자가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보험 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꼭 필요해 보이는데요. 보험 소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일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뉴스룸에 한국개발연구원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의 황순주 연구위원이 나왔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최근에 일부 유명 보험사들이 부실한 상태다 이런 소식이 들려와서 걱정인데 왜 이런 상황이 생긴 건가요? 네, 일부 보험사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엠모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최근까지 대주주가 여러 번 바뀌는 과정에서 자본 확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K모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부실이 있었는데 국채은행이 인수를 한 이후에도 부실을 충분히 떨어내지 못해서 그 부실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IFRS 17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제 회계 기준이 이 보험업계에 앞으로 도입될 예정인데요. 네.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크고 작은 보험사를 가릴 것 없이 전반적으로 자본 비율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이 국제 회계 기준 앞서 제가 잠깐 브리핑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또 이게 도입이 되면 보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지요? 네, 크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 보험회사의 부채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채의 현재 가치가 커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암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있을 때 보험회사는 이 사람한테 향후에 암이 발생하면은 1억 원을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을 잘 운용을 해서 1억 원을 미래에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현재 금리가 높은 고금리 수준이면은 자금 운용을 해서 1억 원을 만들기가 쉬운 편인데요. 그런데 이게 저금리인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 자금 운용을 해서 목돈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금리가 낮을수록 미래의 그 보험 부채 현재 가치가 더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보험업계에서는 과거에 고금리 시절에 보험을 많이 판매했고 그 보험 부채의 현재 가치가 낮았었는데 앞으로 IFRS 17이 도입되면 이 보험 부채를 현재 저금리 기준으로 다시 재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 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보험 가입자들이 내왔던 이 보험료가 네. 보험회사의 수익으로 잡혔었는데 새로운 회계 기준이 도입되면 이게 부채로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부채는 늘어나고 수익은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이 약화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훨씬 더 촘촘한 그런 회계 기준이 도입된다는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사실은 가려져 있던 그런 부실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보험사들의 이 부실 위험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가입자들이 솔직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한데 설문조사 진행하셨죠? 앞서 제가 브리핑에서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암보험 가입자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이 IFRS 17이 들어왔을 때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건전성이 나빠질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92%의 이제 가입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응답을 했고 두 번째로는 향후에 이 보험회사의 이 건전성이 나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했을 당시에
한번 예상을 해봤는지, 네.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할 때 미래 위험을 한번 고민을 해보고 가입했는지 물어봤는데 절반 정도의 가입자들이 그런 가능성 아예 생각해 보지도 않고 가입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 결과가 함의하는 것은 이 우리나라 보험 가입자들이 전반적으로 보험회사의 그 건전성 위험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거나 잘 모르고 있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시사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는 이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되기 이전인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사실 망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가 망하는 경우를 거의 지금 예상을 안 하고 있다는 건데, 네. 자, 어느 날 아침에 내가 열심히 돈을 붓던 그 보험사가 망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정말 난감할까요? 그리고 그 돈은 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여태까지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한 내용일 텐데, 사실 우리 시청자들이 알고 계시기로 보험사가 망해도 5천만 원까지는 보호가 된다, 지금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그 정부가 설립한 예금보험공사가 보험회사가 망하면 5천만 원까지는 이 보험 계약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데요. 네. 다만 이 5천만 원이 적용되는 범위가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계속 내왔다면 그 보험료, 이 보험료 또는 혹은 뭐 예컨대 뭐 암보험 1억 원짜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암보험금 1억 원 여기에 대해서 이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를 해줄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네. 지금 보험 계약을 해지했을 때 내가 얻게 되는 해지 환급금, 아하. 이 해지 환급금을 5천만 원 범위까지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해지 환급금이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내가 내왔던 보험료나 앞으로 사고가 나면 발생하게 되는 보험금보다 훨씬 적습니다. 적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예금보험공사가 적게 보호해주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5천만 원까지 보호하는 대상이 주로 이제 해지 환급금에 해당한다는 건데, 해지 환급금이 적다든지 아니면 사실 아예 없는 보험 상품도 있거든요. 네. 이런데 가입한 분들은 타격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거를 또 사실 제대로 알고 가입하는 분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해지 환급금이 없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 또는 해지 환급금이 일반 보험에 비해서 훨씬 적은 저해지 환급형 보험이 2019년만 하더라도 400만 건 정도 가입이 됐고요. 네.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회사가 망하게 되면 해지 환급금 자체가 없거나 적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르고 가입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저희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80%가 넘는 분들이 이 무해지 저해지 환급형 보험에 가입할 당시에 예금보험공사가 주로 해지 환급금을 보호한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가입했다라고 네. 응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현재보다는 이 해당 보험의 가입률이 더 낮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 사항들까지 좀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고 안전하게 가입을 하는 게 맞을 텐데요. 자, 그러면은 현행 이 5천만 원까지인 우선 이 보호 한도 5천만 원까지죠. 금액이. 네. 그리고 그 범위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환급금 네. 네, 대부분 해당된다. 네. 이 보호 한도와 범위를 더 높이거나 늘릴 수는 없는 겁니까? 예. 먼저 범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호 한도를 해지 환급금이 아니라 보험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네. 다만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금의 기본적인 그 성격을 생각해 보시면 사고가 발생하거나 질병이 났을 때 그때 보험금을 주는 것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보험사가 망했을 때 우연히 공교롭게도 나한테 사고가 났다면 그때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보험사가 망한 시점과 나한테 사고가 난 시점이 일반적으로는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보험사가 망했다고 보험금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금을 5천만 원까지 보장해 주기라는 것이 참 이 보험의 기본적인 성격을 생각해 보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에 아직 그 현실화되지 않은 위험에 대해서 돈을 지불할 수는 없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방식이 계약 이전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보험사가 망했을 때 그 보험사의 보험 계약을 건실한 다른 보험사한테 예금보험공사가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이전을 시킵니다.
혹은 보험회사가 망했을 때 예금보험사가 직접 보험회사를 만들어서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이 계약을 이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망해도 그 보험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전받아서 작동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네. 향후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질병이 발생하면 그 보험 계약을 통해서 5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보장해주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현행 우리 예금자 보호법에서도 요 제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이게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사가 망했을 때 계약 이전 해줄 것인지 해주지 않을 것인지가 확실하지가 않아서 이것을 법으로 이제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명확하게 만들어주고 그러한 사실이 소비자들한테 명확하게 알려져서 소비자로 하여금 안심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제 나라 밖의 사례들인데요. 네. 좀 도움이 되겠죠, 알아보면. 예. 해외에서는 이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사례를 좀 들어주시죠. 예, 먼저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이 예금보호제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보험보호제도를 네. 통해서 보호하는 대상이 주된 대상이 해지 환급금이 아니고 보험금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그 보호하는 금액도 다른데요. 해지 환급금에 비해서 보험금을 보호하는 정도는 최소 2배, 최대 10배까지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영국의 경우는 조금 특수하긴 한데 영국의 경우에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 거의 한도 제한 없이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돼 있네요. 네. 우리가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제도들인 것 같고, 사실 위원님, 이 보험이라는 것이 내가 혹 발생할 수도 있는 미래 위험에 대비해서 나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사가 허물어지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부었던 것들이 다 날아가고, 그래서 그 보험이 나에게 엄청난 재앙이 돼버린다면 이건 그야말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보장성 보험 소비자를 더 탄탄하게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전문가 입장에서 네. 제언을 좀 해주시죠. 예, 앵커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보험의 기본적인 취지를 생각해 보면 나중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질병이 걸렸을 때 충분한 보험금을 받아서 충분히 위험 대비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 목적에 부합하게 예금보험제도가 변경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보장 대상이 해지 환급금이 아니라 보험금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1980년대에 이 5천만 원 보호 한도가 지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약 30년간 이 한도의 변경이 없었습니다. 바뀌지 않았군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경제 성장이라든지 국민소득의 증대 이런 것들을 돈의 고려해봤을 가치. 때 네. 이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최소한 한 1억 원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위원님의 제언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의 황순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